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 주택수 제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신 겁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셨어야만 이런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었는데, 단 한 건의 실수로 인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된다는 거 반드시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미르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69세이고 강남 30평대 아파트 보유 20년 했습니다. 거주는 8년 했고요. 현재는 비거주입니다. 2018년 서울에 오피스텔 소형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두어서 2주택으로 되어 이번 9월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부세 고지서에는 비거주라고 6억만 공제하고 고령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혜택 전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재건축 이후 첫 종부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현재 2주택자이시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3회에 따라서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종부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의 실수로 인해서 1주택이 아닌 2주택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까지도 받지 못하게 되신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구독자님 분과 비슷한 사례들이 대면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상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사연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과 비슷한 사연들이 있거나 또는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뒤에 왜 그런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우리 구독자님은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약 8년간 거주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플러스 B라는 오피스텔을 또 한 채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에 취득을 하셔서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셔서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5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며, 우리 구독자님은 8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기 때문에 8년간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5% 임대료 증액 조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 부합되시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이런 상태의 2주택자인데 이렇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 주택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A라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종부세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1주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종부세 계산할 때 혜택이 있겠죠? 이 종부세 공제액을 1주택과 동일한 11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또 여기에 앞전에 말씀 주신 세 번째 장기 보유 공제, 그리고 플러스 고령자 공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공제액을 최대 둘이 합쳐서 80%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80%. 자, 이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미만, 이 10년 미만일 경우에 20%를 공제를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10년에서 15년 미만 보유하셨다라고 할 경우 40%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하셨다라고 할 경우에 총 50%의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 공제를 많이 받아야지 종부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 플러스 고령자 공제도 있죠. 자,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에 속하시는 그런 분들은 20%의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미만 이분들은 30%, 또 만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이분들은 40%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을 따져서 본다면, 우리 구독자님 아까 제가 보니까 사연에 나이가 연세가 69세라고 하셨습니다. 69세. 자, 그렇다면 69세라고 한다면 아직 만 70세가 넘어가지 않으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0%의 고령자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돼서 지금 신축 아파트로 첫 입주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할 때는 신축 아파트가 입주된 시점에서부터 이런 보유 기간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철거하기 이전에 주택 소유한 그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계산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존에 철거하기 이전 가지고 계셨던 주택 취득 시점이 중요한데 8년 거주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주하고 나중에 2주 철거하면서 퇴거하셨겠죠. 뭐 한 3, 4년 정도 퇴거 시점을 산정한다라고 한다면 10에서 15년 정도 보유하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10에서 15년 보유하셨다면 40%, 그리고 만 70세가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30%, 총 70%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공제들을 받으셔서 사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으셨을 텐데, 우리 구독자님은 안타깝게 1주택이 아닌 지금 2주택으로서 이 공제 11억이 아닌 공제 6억을 받으셨다라고 하셨고, 또 여기에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공제 혜택들을 다 받지 못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서 이 주택수 제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거주. 자, A라는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A라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1주택자처럼 공제 11억 기본세율, 또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전에 우리 사연을 보니 지금 8년을 거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비거주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거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퇴거하고 아직 이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또는 신축 아파트로서 전세를 주신 부분들이 또 있어 보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종부세 기준일 거주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1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봐서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신 겁니다. 자,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이 A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주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을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우리 구독자님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신 겁니다, 원래. 원래는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본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의 3, 2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 2, 3 중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이런 주택들은 주택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은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3호 같은 경우에는 제4조의 1항, 이거는 사업용 주택, 사원용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과는 해당이 안 되는 주택이고, 1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자, 3조 1항을 보시면 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구독자님은 2호에 해당되시는 주택입니다. 자, 3조 1항 2호는 주택임대사업자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서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5% 임대료 증액, 5년 이상 보유한 요건, 그런 주택을 3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앞전에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조 9항에 따른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주택,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 9항에는 뭐라고 열거되어 있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는 그런 주택을 신고한 주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 배제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한 주택, 그 주택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합산 배제 신고를 분명히 했다라고 아까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합산 배제도 신고도 되어 있고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우리 구독자님은 요 1호에 해당이 되는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택세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만 제1호는 각 호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자, 1호 우리 구독자님이 포함하는 그 주택, 해당 주택 이외의 주택 소유하고 있었죠. A라는 강남 아파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유하는 주택의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 주민등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겠다라고 열거되어 있죠. 따라서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전입신고 하셨어야 되고 실제로 거주를 하셨어야만 이런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님은 6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비거주 상태이기 때문에 1주택 이런 여러 가지 세율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2주택으로 봐서 중과세율, 그리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이런 혜택도 다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다음 2023년 종부세를 내셔야 할 그 기점 언제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A라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셔야만 예전처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여러가지 11억 공제, 기본 세율 적용, 그리고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까지 받으셔서 올해 내셨던 종부세보다 정말 거의 내지 않을 정도의 종부세를 납부하실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거주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단 한 건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의 세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된다는 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반드시 거주하셔야만 합니다.